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에 대한 출제 기준이 확정이 되었고요. 뭐 변경 사항이 약간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즉 4년입니다. 만 4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갈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공업 통계 파트입니다. 공업 통계. 이 공업 통계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품질 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SQC라고 이야기하죠. Statistical Quality Control 이라는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20문제 중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9문제가 출제되어지는 공업 통계 시간을 가지고 공업 통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시 띄우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 경영 기사는 생산관리 파트에 속합니다. 생산관리 파트에 속하는데 적용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도 1월 1일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면이 끊기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 방법은 우리 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며 시간은 전체적인 5과목 중에서 5과목이다 보니까 각 과목당 20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100문항이 되며 시험 기간은 시간당 과목당 30분에서 2시간 30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품질 경영 기사가 하는 일이 뭐냐? 직무의 내용이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중에서 이번 시간에 제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품질 정보 관리입니다. 이게 품질 정보 관리인데, 이게 저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공업 통계다라고 정의를 했던 거예요. 공업 통계. 통계적 품질 관리를 Statistical Quality Control에서 SQC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공업 통계는 품질 정보 관리하고 공업 통계하고 뭐 용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업 통계가 좀 더 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도 그랬고요. 공업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든다는 말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유에서 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인사 하나가 고객을 감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통계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공업 통계가 좀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확률과 확률 분포, 검정과 추정, 상관 및 회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상관 및 회귀 분석에서 한 문제, 검정과 추정에서 5문제, 확률과 확률 분포에서 3문제. 그래서 합이 9문항이 출제가 되어진다. 9문항. 마침 이 세세 항목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세세 항목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5개, 1개로 쉽게 구분을 시키고 거의 이거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는 9문항인데요. 2차 시험으로 갑니다. 2차 시험에서 통계적 품질 관리가 전체가 차지하는 건 한 6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공업 통계 파트, 즉 품질 정보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20점은 됩니다. 20점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기에도 매우 중요하고요, 필기에도 매우 중요한 요 공업 통계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론도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급 통계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수의 학문이다 보니까 숫자로 구분해야 됩니다. 숫자. 수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그 수로 표시가 되어지는 게 우리는 계량이라는 값과 계수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품질 경영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학문이 되겠어요. 계량과 계수. 그래서 계량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라고 하며 현실에서는 G, 즉 Z 분포라고 할 수가 있으나 지금 우리는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U라고 하죠. 규준화시키는 것을 U 분포다. 정규 분포, 그럼 U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U 분포. 자, 그러면 중심에 대한 것은 U입니다만은 바로 뭐 집단에 대한 산포에 대한 것은 집단의 하나인 경우에는요. 또 시그마가 미지인 경우에는 또 중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뭐 F 분포 이런 내용들이 있죠. 계수지 분포에서는 이 대표적인 것이 초기하 분포, 이항 분포, 푸아송 분포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게 검증과 추정이라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야는 전부 다 바로 여기에 수렴을 시켜버립니다. 어디로? 이쪽으로. 정규 분포로 수렴을 시켜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과 계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이죠. 이 모집단에 대한 내용을 수리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시료에 대해서 우리 표본에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본에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모수와 통계량이라는 내용이 나와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2차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또 합니다. 또 다음에 보게 되면요. 검증과 추정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초를 잡고 난 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초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확률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검증과 추정이 들어가면 첫 번째 검증의 제일 먼저 이론. 검증이 뭘 표현하는 거야? 추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뭐 이런 것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나왔는 것이 뭐냐? 이 집단이요. 집단이 한 개다. 또는 집단이 두 개다. 이런 꼴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집단 하나에 대해서 중심이 변화했는가 하면 이걸 검증하겠다 라고 하면 바로 U 아니면 지금 T입니다. 시그마 기지 미지. 집단이 두 개다. 바로 시그마 기지 미지. 똑같고요. 집단이 세 개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야가 계량이다 그러면요. 지금 계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험 계획법으로 가야 됩니다. Design of Experiment. 자, 바로 실험 계획법 파트로 가게 되겠죠. 이 여기에서의 내용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3포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즉 X 제곱입니다. 카이 제곱하고 F 분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이 3개 이상 되면 실험계획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량은 이렇고요. 다음에 계수가 나옵니다. 계수에 대한 것이 바로 야도 중심이 3포가 나오는데 3포는 의미가 없어요. 왜? 중심값에 의해서 3포가 같이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의 검증은 전부 다 정규 분포로 하게 되는 거죠. 계수로. 정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부수적으로 계수에서는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적합도 검증이에요. 적합도.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검증과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적합도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며 여기에서는 중심에 대한 계량 계수가 있고요. 산포에 대한 계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3문제가 나온다 하면 합이 5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2차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바로 뭐냐? 상관과 해기가 나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변수가 하나였습니다. 그럼 얘는 2개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 x에 의해서 y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는 상관과 해결이 되는데 이 내용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DOE 즉 실험계획법 파트로 가게 되면요.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회귀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의 중복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귀분석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 상관과 해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합쳐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상관과 해기에서는 그냥 2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형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출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4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2023년도가 되죠. 을 대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모든 파트는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CBT 시험이에요. 1차 시험 문제는. 2차는 CBT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관식이기 때문에 단답형. 그래서 CBT로 시험을 치는 게 어떤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번에 시험 치는 것이 유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지 않아요. 그 유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시험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출이 안 돼. AI로서 시험을 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난이도를 AI에서 조정을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험을 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옆방에서 시험 치고 또는 앞에 누가 시험 치고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A형, B형 이런 꼴이었어요. 그럼 지금 그게 없습니다. 전부 다 A형이에요. 문제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 문제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염려도 없고 막 그런 거죠. 혼자 알아서 쓰라 이거예요. 예, 물론 거기서 뭐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숙달이 되면 훨씬 더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기출 문제, 과거의 기출 문제가 유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독파를 해버리면요. 1차를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2차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요. 여러분 품질 경영 기사를 한번 따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목표를 한번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고요. 하나 빠졌는 내용이다 하면 제가 이 CBT를 제가 시험을 치러 제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먼저 제일 우선으로 유튜브에 제가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다 라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홍보가 많이 되어지고 또 질문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좀 해달라라든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제가 힘이 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챕터에서 또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2023년도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 따라서 공업된 것에 대해서 공업 통계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공업 통계는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냐? 거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간연도 기출 문제만 보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가 있다. 다만 간연도 기출 문제를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서 2차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더 쉬워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